여러분이 방금 결제한 커피 한 잔과 그 돈의 일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을 떠나 아일랜드를 거쳐 네덜란드를 지나 카리브해의 어느 섬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 5층짜리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물 하나에 무려 1만 8천 개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구조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시스템. 300년 전 해적들이 금을 숨기던 섬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칼 대신 법률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런던과 뉴욕의 금융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돈은 지도 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동네보다 훨씬 작고 특별한 자원 하나 나지 않는데도 1인당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나라들. 이들은 과연 단순히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데 비정상적으로 부유하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는 바로 여러분과 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0년 전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지도에서 출발하여 현대의 기업과 자본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텍사스 이전, 그리고 그 뒤에서 이 모든 흐름을 설계하는 런던과 맨해튼의 금융 엘리트들까지 지도 위에서 증발해버린 우리의 돈을 추적하는 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약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은 한때 검은 수염과 같은 악명 높은 해적들이 약탈한 금괴와 보물을 숨겨두던 비밀 기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복잡하게 얽힌 해안선과 명확하지 않은 주권 구조 덕분에 군함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일종의 법적 무풍지대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해적들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령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본토의 법과 규제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독특한 구조는 현대 금융가들에 의해 재발견됩니다. 과거의 해적은 칼과 총을 들고 보물을 숨겼다면 현대의 해적은 엑셀 파일과 법률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숨깁니다. 결국 과거 해적들의 요새는 이름만 바뀐 채 금융의 성지, 즉 조세피난처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조세회피처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뉴저지주와 델라웨어주는 외부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기업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실제 사업 활동과는 관계없이 법인 주소만 해당 지역에 두는 형태의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이로써 기업형 조세회피처의 기본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1934년 스위스는 고객 정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은행비밀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단순한 저세율을 넘어 자산을 숨길 수 있는 비밀주의를 결합시키며 조세회피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본격적인 글로벌 확산은 1950년대와 60년대 대영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케이맨 제도,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와 같은 지역들은 영국의 금융 네트워크는 유지하면서도 규제는 받지 않는 역외 금융센터로 변모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규제를 피해 유럽으로 이동한 막대한 유로달러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은 급격히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조세회피처는 저세율, 철저한 익명성,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의 용이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갖추며 전 세계 자본 흐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조세회피처의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케이먼 제도에 위치한 우글랜드 하우스라는 단 5층짜리 건물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이곳에는 무려 1만 8천 개 이상의 기업이 본사 주소를 등록해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건물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세계 최대의 세금 사기 현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보면 인구는 약 3만 명에 불과하지만 등록된 기업 수는 40만 개를 넘어섭니다. 이는 주민 1명당 13개의 회사가 존재하는 셈으로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빨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기업 내부에서 돈을 이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름값 장사, 즉 로열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조세회 피처에 있는 본사에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법인에서는 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그 돈은 세금이 거의 없는 조세회 피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 대출입니다. 조세회 피처에 있는 계열사가 본국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높은 이자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 역시 같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지만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세금만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장 입은 조세회 피처들의 정교한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는 자금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세금 없이 흐르게 만드는 도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참여 면제 제도를 활용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의 자금이 세금 부담 없이 이곳을 통과해 다른 조세회 피처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영토주의 과세를 기반으로 자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산가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비밀주의 금융 시스템을 결합하여 아시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자산 보호와 비밀주의를 기반으로 금, 예술품, 금융자산을 보관해주며 막대한 관리 수수료를 얻습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는 실제 소유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여 수많은 익명회사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조세회 피처는 단순히 세율이 낮은 곳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본을 숨기고 이동시키는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들은 대부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탈세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 놓은 틈을 극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라는 구조입니다. 이름은 장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돈은 한국이나 각국에서 벌어들인 뒤 아일랜드를 거쳐 네덜란드로 이동하고 다시 버뮤다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이익은 사라지고 세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장부 위의 숫자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해외의 특수한 사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 5조 원 이상의 71개의 대기업 집단이 조세회 피처로 의심되는 지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무려 700에서 800개에 달합니다. 또한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당시에는 국내 대기업 사주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역외 탈세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국내 자본은 꾸준히 해외 조세회 피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이 시스템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산업 기반이 약한 이들 국가는 금융 서비스, 법인 등록, 자산관리 수수료를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한 구조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최근 조세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을 넘어 한 나라 내부의 주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왜 테슬라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소득세, 최대 13.3%에 달하는 세율을 피하고 개인 소득세가 0%인 텍사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조지아주 역시 파격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기업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조세 피난처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즉, 낮은 세율이라는 미끼로 다른 지역의 자본을 끌어오는 바닥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과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카리브해의 섬이나 텍사스와 같은 지역은 단순히 돈이 머무는 금고일 뿐이며 그 금고의 구조를 설계하고 자금 이동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들 금융 중심지의 은행과 로펌들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탈출 루트를 설계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모인 자금을 다시 끌어와 전 세계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투자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은 금융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자금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은 약 1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일경 8천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과세 당국의 추적을 완전히 벗어난 은닉 자산입니다. 특히 이 자산의 약 80%는 전 세계 상위 0.1%의 초부 유층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하위 50% 인구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가 매년 잃는 세수는 약 6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 의료, 복지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조세 피난처는 단순한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핵심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 부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돈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세금은 아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각국 정부가 알고 있음에도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절세라는 법적 방패입니다. 이 구조는 완전히 불법이 아닌 법의 틈을 이용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본 유출의 공포입니다. 만약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들은 일자리와 투자를 빼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의 핵심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막지 않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세금을 낮춰서 기업을 끌어오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큰 국가는 조세 회피처가 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 교육, 복지 등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국가처럼 기업 등록 수수료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협약에 속해 있으며 만약 조세 회피처 정책을 취할 경우 국제적 제재와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세율 경쟁이 아닌 경제력과 산업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세금을 포기하고 돈을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는 세금을 포기하는 순간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기업과 초부 유층이 세금을 줄일수록 국가의 재정은 줄어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이나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조세회피처는 단순히 돈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을 우리 모두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15%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규칙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본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찾아 흐릅니다. 과거에는 보물이 섬에 묻혔다면 이제는 서버 속 숫자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용한 결제 금액 중 일부는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공정한 세금의 시대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결국 이 게임의 룰은 단 하나입니다. 돈은 국경이 없지만 세금은 국경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 구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